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창패가 발표가 났죠? 1차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1년에 두 번 모집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 그, 2월 달에 접수를 받았던 예창패가 이제 발표를 29일 날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또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좀 꼭 알아뒀으면 하는 꿀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창패 선정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 한 과정을 통과를 해서 결과를 받았다는 것, 물론 예창패에 선정이 되신 분도 결과고요. 탈락하신 분도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그 결과까지 봤다라는 거는 모두 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좋았다면 더 기분은 좋았겠죠.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예창패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좀 준비를 더 하셔서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고,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셔야 될 분들도야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예창패는 이제 다시는 좀 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으셔야겠죠. 자, 오늘 주제는 뭐 예창패 받으신 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꿀팁이기 때문에 일단 예창패 되신 분들한테 예창패 되신 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예창패 선정이 되시면 이제 통보됐다고 공고가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협약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협약이란 건 뭐냐면 계약입니다. 계약서 쓰는 거예요. 어떤 계약서 쓰는 거냐면 여러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진원하고 돈을 주는 창진원하고 창업진흥원이죠. 거기하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기관 있잖아요. 관리기관. 이 3자의 관리기관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협약 기간 동안에 창업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서로 이제 성실하게 한다. 그다음에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뭐 계약은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신 분들, 뭐 시니어 분들이야 익숙하시겠지만 청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계약을 자주 하고 살아온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월세방 계약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보증금 있고 뭐 월세 안 내면은 뭐 언제 쫓겨난다 뭐 이런 거 쓰듯이 협약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정된 내역의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물어낸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일반론적으로 많은 선배분들 창업하신 선배분들이나 뭐 여러분 동료들 창업하신 동기들이 다 동일한 계약서 가지고 써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는 내용이 뭐냐면 개개인마다 다 틀린 게 뭐냐면 정부 지원금이에요. 정부 지원금 공고 났을 때 최대 1억 원이라고 써 있었죠.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적게는 3천만 원도 있고요. 많게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1억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이제 그건 관리기관에서 주로 이제 그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체로 그냥 이렇게 n분의 1로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뽑히신 분들은 다 거의 n분의 1. 아니면 제조업을 조금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IT 기반들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제조업이 아닌 IT 기업들은 한 70%? 그러니까 한 5천에서 4천에서 한 6천 사이를 줄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 전에는 이제 1억에 맞춰서 여러분들 사업비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주어진 돈에 맞춰서 사업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내가 얼마 받을 건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를 다시 조정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불만일 거예요. 아니 1억 준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뭐야 금액 5천만 원밖에 안 주고 6천만 원밖에 안 주고 적다. 사업 못한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부 지원금이에요. 지원.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하려고 나라에서 돈 대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나라에서 조금 보태줄게. 뭐 이런 취지로 만든 예산이지 사업하라고 돈을 준다 그러면
이건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단돈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나라에서 여러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 그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여러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1000만 원이면 어떻고 1억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 받아서 다 귀중하게 여러분이 필요하신 데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협약이 끝나면 전담 멘토라는 부분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전담 멘토는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협약 기간 내에 보통 10개월이죠. 5월부터 하면은 내년도 한 3월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은 3월이나 4월 정도가 될 텐데, 여러분들 협약하는 날로부터 10개월이니까 5월 1일부터면은 내년 3월 말까지가 협약일이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창업 사업을 원만하게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조언을 주고 도움을 줘요. 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받는 것이, 사업비 쓸 때 뭐 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매번 뭐 창진원이라든가 관리기관에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물론 관리기관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관리기관에서 OK가 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멘토는 OK가 했어도 관리기관에서 여러분이 NO!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사업비는 관리기관하고 협의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나 일단 멘토하고도 좀 상의를 해주시면 멘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비 쓸 때 분명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덜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전담 멘토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전담 멘토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이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뭐 투자라든가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들을 좀 더 설명을 계속 해줄 수 있고 그것들을 챙겨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마케팅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케팅 단계에 들어가 있는 창업자라면 그 부분에서 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담 멘토를 한번 선정을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담 멘토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거 빼놓고는 멘티가 요청해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을 하면 8개월에 10개월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되고, 선택할 때 기준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봐주실 분을, 그리고 내 창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봐주실 분을 찾을 거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걸 봐야 되니까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분들이 좋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멘토예요. 그런데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케팅, 이렇게 딱 특정한 분야를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컨설팅이에요. 컨설턴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한 분야에 도움만 필요한다 그러면 그건 컨설팅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그림을, 방향성 이런 걸 보시려면 멘토를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뭐 자금 조달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회계 이런 것도 간단하고 직원도 안 쓸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게 없다. 그런데 나는 내 사이트를, 플랫폼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게 홍보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아예 멘토를, 홍보 마케팅 전문가를 내 멘토로, 전담 멘토로 지정하는 게 맞아요. 혹은 나는 내 단계별로 뭐 자금 조달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회계, 법률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사업에 전반적으로 좀 같이 고민해 줄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멘토를 뽑으셔야 돼요. 이분은 기능적으로는 여러분의 관리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마케팅이다 이런 부분. 그거 외에 여러분 사업을 큰 그림으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을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테 주어지는 게 아마 명단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명단 엑셀 파일을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보고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2,000명은 언제 다 검토가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관리기관에게 좀 추천해 줄 사람 없냐. 왜냐면은 관리기관에서는 이미 전담 멘토들을 많이 운영해 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담 멘토 보고서라든가, 그리고 또 특별하게 조금 눈여겨봤던 멘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관리기관에 조금 추천해 줄 만한 멘토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골라보겠다 하면
그 관리기관에서 추천한 멘토들은 대체로 그 관리기관하고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업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 프로필만 보고, 프로필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 이력서라도 보여주면은 제가 거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2,000명이 이력서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에 한 줄 정도로만, 한 몇 줄 정도 간략간략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관리기관에 좀 몇 분 이렇게 좀 기존에 이렇게 전담 멘토링을 하셨던 분들 중에 좀 괜찮게 평이 좋았던 분 없냐? 그럼 그런 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나서 좀 보면 좋죠. 그냥 생판 모르는 데보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면 좋고, 기능에 맞춰서, 컨설팅에 맞춰서 전담 멘토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사업의 큰 그림을 같이 봐줄 전담 멘토링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이 방향을 가지고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설팅이다 그러면 그 멘토의 이력, 간단한 프로필의 회사의 어떤 분야가 뭔지를 보면 되죠. 회계라든가 마케팅 분야 전문가 컨설팅일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좀 티가 날 거고, 대기업 출신이다 이러면은 그 대기업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면은 대략 여러분들 조금 판단하실 수가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담 멘토 선정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협약을 하는 순간, 협약에 도장은 안 찍었어도요, 사실 협약 기간이 5월 1일부터일 거예요. 그러면 5월 1일자부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영수증들은 이 사업비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 말에 돈을 썼는데 영수증을 5월 달에다가 발부시키면 사실 이 사업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요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내가 지금 결제할 게 있는데 이걸 이 사업에 연기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5월 달로 계산서를 끊거나 영수증을 끊으면 이 사업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가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뭔가 지출해야 될 것들을 대부분 다 끝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지출해야 되는 돈이 다 지출이 안 돼 있거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4월 달 거라도. 그러면 영수증에 날짜가 5월 달.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날짜라는 건 여러분들이 5월 1일부터 사용한 거에 대한 날짜지, 영수증만의 날짜가 5월 1일 날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4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썼다, 발급일은 5월 1일, 이거 안 돼요. 사용한 날짜나 관련된 모든 날짜가 5월 안쪽에서만 끊긴다면 5월 달부터 집행되는 예창폐 사업비로 지급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용한 날짜뿐만 아니라 발급 날짜 모두가 5월 달부터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쓴 비용들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처한테 얘기를 해서 5월달 안으로 좀 넣어달라. 그러면 유두리 있게 5월달 안으로만 발생된 돈들은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업비를 빨리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업비를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천천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의 창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반 지났을 때 한 70% 정도는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개월 지났을 때 사업비의 70%가 지출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혹은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있죠? 청창사, 즉 청년사관학교, 여기를 지원할 때는 이번에 사업의 협약이라고 그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청년 창업 패키지의 그 협약일이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원 날짜를 공고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 협약은 2달 뒤고 공고일은 2달 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창사가 협약일이 5월 1일부터라면 4월 1일부터라면 2월 달에 공고가 나고 5월 1일부터라면 3월에 공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월 그 공고일 나기 전까지 사업비의 70%가 집행이 되어 있을 때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창폐의 조기 졸업은 사업비의 70% 이상 집행이 됐을 때부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 70%쓴 게 그게 뭐 한 1개월 남겨놓고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그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기 졸업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내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청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빨리 쓰는 것이 또 하나의 여러분의 팁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사업비를 빨리 쓰고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청년 창업 패키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실적이 붙어야 된다. 실적은 매출과 고용입니다. 다른 실적 다 필요 없어요. 특허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매출하고 고용만이 가장 관심 있는 실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청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나서 두 가지죠. 조기 졸업과 실적을 빨리 뽑아내셔야 돼요. 매출은 어떠한 매출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유통 매출이든 뭐 서비스 매출이든 여러분 용역 매출이든 관계없어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매출 자료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한 2월, 3월까지는 매출액을 얼마를 뽑아내셔야 되냐면 한 3억 이상? 5억 이상이면 거의 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선정됐다 보시면 되고요. 3억 이상 정도 뽑아내주시면 안정권이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됐어요. 이거는 많은 창업자들도 그렇게 준비해 갖고 오기 때문에 큰 임팩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쭉 앞뒤로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협약을 해야 될 때 해야 될 일, 그래서 이제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담 멘토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빨리 집행을 해서 조기 졸업을 좀 해야 될 때, 언제까지 조기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70% 이상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창패 성조 후에는 이제 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협약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을 받는다고 알고 지원은 했겠지만 보통 아마 선정되고 나면 5천에서 7천 정도 사이를 정부지원금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돈만 가지고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셨던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를 그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이 여러분이 이제 전담 멘토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 번의 선택이 8개월에서 10개월을 갑니다. 왜? 그분이 계속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멘토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멘토링이 중요해요. 그런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아깝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 멘토비도 여러분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토 선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을 하고 나면, 뭐 협약일이 5월 1일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월 1일, 아직 협약은 안 했다 치더라도 5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 지출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뭐 영수증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5월 1일자부터는 다 해당이 돼서 소급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5월 1일자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현재 쓰고 있는 비용 중에, 뭐 4월 30일이다, 4월 20일이다 그러면, 다 5월 이후로 끊어달라 하세요. 그래서 그 돈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출하면 되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담 멘토는 현재 한 2,000명 정도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 한 명이고요. 멘토를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2명, 3명 신청하면 저도 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멘토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예창패 사업을 잘 운영할 때 조언도 주시지만 그 멘토가 여러분들의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조언들, 인생의 조언도 좋고 사업에 대한 조언도 좋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선택을 하면 아무래도 그게 좀 더 가능하겠죠. 근데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케팅 전문가가 내 사업을 계속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기능적인 부분을 찾으셔서 그 부분만, 그 부분에 능력이 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담 멘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멘토냐 컨설턴트냐 전담 멘토가 되면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특정한 분야, 뭐 자금 조달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법률, 회계 특정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전담 멘토를 써가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오래 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청년 창업 패키지, 즉 청년사관학교가 되어 지원 자격이 되는데 문제는 뭐다? 한번 예창패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부 지원 한번 받은 거잖아요. 받고 나서 실적이 정말 중요해요. 매출 실적이 정말 중요하죠. 매출과 고용. 자, 그런데
조기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조기 졸업. 조기 졸업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협약할 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3월까지 협약 그 사업이 종료가 돼야 죄송합니다. 4월까지죠. 4월이죠. 4월까지 종료가 돼야 내년도 4월까지 종료가 돼야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기 졸업을 확인하셔서 내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언제까지 조기 졸업을 해야 되는지 체크하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 보내주시고요. 자, 멘토링 신청하실 분들, 뭐 경기도에서 계시는 예비 창업자도 됩니다.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 혹은 사업장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무료로 멘토링을 저한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뭐 타 지역에 계신 분들, 혹은 무료 멘토링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크몽을 하셔도 되고, 예창패 되신 분들도 이 크몽으로 저한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비용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